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기적의 카페 카에데안. 카페의 주인이자 황천길로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신 소라. 고양이 녹턴을 만나러 카페에 손님으로 왔다가 지배인이 된 야히로. 어느 날 소라로부터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점지당한 미노리. 세 사람이 운영하는 카에데안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한쪽의 죽음으로 이별을 맞게 됐을 때 1시간 동안 인간의 언어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카페입니다. 평소 행동으로 미뤄 짐작은 해도 내 강아지, 내 고양이의 깊은 속내까지는 알 길 없었던 반려인들이 인간의 언어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모든 반려인들의 상상 속 바람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존재와의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죽은 자가 미련과 후회 없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이야기. 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살아갈 힘을 주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의 카페 카에데안. 별이 되어 지켜볼 테니까. 굵고 낮은 개 짖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하고 얼굴을 들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 한가운데서 흥분한 골든 리트리버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당연히 리드줄에 묶여있긴 했지만 주인인 젊은 여성이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었다. 에투알! 그쪽이 아니라니까. 나와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나풀거리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귀여운 얼굴이다. 하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를 내고 만 것은 그녀의 왼쪽 어깨에 걸린 가방에 핑크색의 임산부 배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소라, 어떻게 좀 하지 않으면 저분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소라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소라가 황천길 배웅을 갈 때 반려동물들을 뜻대로 다루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영혼이었지만 소라라면 날뛰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를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직감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제대로 관리도 못할 거면 개를 키우지 말라고. 게다가 저 녀석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몰라. 확실히 소라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들려왔다. 카에데안은 그쪽이 아니야. 오빠를 만나러 가야지. 나와 소라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희죽 웃는 나를 보고 소라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채, 어쩔 수 없군 하고 말하며 골든 리트리버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자, 착하지? 이쪽으로 오렴. 어린 외모와 제멋대로인 성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가슴속까지 울려 퍼지는 소라의 허스키 보이스.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닌데도 그의 깊은 자애로움에 마음이 흔들린다. 소라는 언제나 동물들에게 한없이 다정하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드넓은 바다처럼. 그래서 동물들도 그런 소라 앞에선 온순해진다. 그렇게 날뛰고 있던 골든 리트리버 에투알도 얌전해져서 소라에게 머리를 비비고 있다. 그 모습에 여자가 소리내어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저와는 벌써 며칠째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따르질 않는데. 흐흐, 소라님은 역시 대단해. 시끄러워. 기분 나쁘니까 님이라고 부르지 마.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있던 여성의 이름은 요시다 미즈키 씨. 5시에 예약한 사토 씨의 여동생이다. 생각대로 나와 같은 28살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엊그제 알았다고 한다. 매우 예의 바르고 겸허한 사람으로 우리가 카에데안의 점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카에데안까지 같이 가자고 권하자 몇 번이나 고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오빠분의 예약인데 왜 미즈키 씨가 에투아를 데려오신 거예요?
나의 질문에 미즈키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니, 그뿐 아니라 쓸쓸함 같은 감정이 눈에 떠올랐다. 실은 오빠가 기르던 개예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맡아 키우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랬군요. 그래서 능숙하게 다루기가 어려웠군요. 부끄럽지만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키워봐서 개를 다루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 어떤 아이를 키우셨나요? 류세이라는 이름의 잡종인 대형견이었어요. 저와 오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서 키우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요. 그때부터 류세이는 계속 어머니처럼 우리의 성장을 지켜봐 주었어요. 류세이는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죽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우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던 오빠가 일주일이나 계속 울었어요. 그 뒤로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류세이 같이 착한 개를 가족으로 삼을래? 라고 틈만 나면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에투아를 키우기 시작했던 거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소중한 에투아를 미즈키 씨에게 맡기게 되었나요?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카에 대한은 이제 금방이에요. 자, 가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는 미즈키 씨의 결혼에 대한 것 등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카에 대한이라고 써진 나무 간판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에서 미즈키 씨는 발을 멈췄다. 저기, 죄송하지만 오빠가 올 때까지 에투아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되면 데리러 올 테니까요. 네? 오빠분과 함께 만나시지 않고요? 네, 그게 좀... 오늘은 에투아를 위해서 예약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계산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즈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에 5,000엔 지폐를 쥐어주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오빠와 미즈키 씨 그리고 에투알까지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뭐 상관없잖아. 마음대로 하라 그래. 어차피 한가하니까 이 녀석을 돌봐주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야. 그래,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는 길에 있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빠가 돌아가면 전화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 연락처 교환할까요? 미즈키 씨는 나와 메신저를 교환하고서 온 길을 되짚어 돌아갔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키기 조금 전, 딸랑딸랑 도어벨이 울렸다. 카페 안에 들어온 것은 30대 정도의 남성이다. 해에 그을린 얼굴에 짧은 머리카락이 잘 어울린다. 내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었다. 예약한 사토 도모야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순간 방구석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던 에투알이 그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다. 도모야 씨에게 달려든 에투알은 떨어져 나갈 듯이 꼬리를 흔들며 그의 얼굴을 낼름낼름 핥기 시작했다. 간지러워. 하지만 나 너무 쓸쓸했단 말이에요. 아빠와 계속 만나지 못해서. 도모야 씨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가 출장이라도 떠난 사이에 에투알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이 흘러간 순간 한 가지 의문에 부딪혔다. 에투알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도모야 씨의 여동생 미즈키 씨였다. 분명히 일주일 정도 전부터 에투알을 맡아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카에데안에 오는 반려동물은 유령이잖아. 그렇다면 카에데안에 오기 전부터 에투알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은 어째서일까? 미노리 씨, 손님께 물과 메뉴판을 좀 가져다 주겠어? 네? 네. 야이로 씨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도모야 씨에게 물컵과 메뉴판을 가져다 드리고 에투알에게는 물이 담긴 도자기 그릇을 바닥에 놓아주었다. 흥분한 나머지 목이 말랐는지 에투알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그 모습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도모야 씨는 잠시 후 느긋한 말투로 주문을 했다. 저는 커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쌀가루 팬케이크를 부탁합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아빠, 나를 두고 어디 갔던 거야? 나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미안해. 좀 멀리 갔었어. 아빠 없는 동안 말 잘 듣고 있었니? 당연하지. 미즈키를 힘들게 하진 않았어? 아니라니까. 나 착하게 말 잘 듣고 있었어. 나는 추출 중인 커피 메이커에서 살짝 눈을 들어 에투알을 보았다. 에투알도 슬쩍 내 쪽을 보고 눈을 마주쳐 왔다. 부탁이니까 아까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겠지? 알겠다는 의미로 윙크를 보낸 나를 보고 안심했는지 에투알은 도모야 씨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문지르며 응석을 부렸다. 도모야 씨는 에투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에투알, 우리는 가족이지? 에투알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도모야 씨의 뺨을 활짝 핥았다. 도모야 씨는 미소를 띠며 에투알에게서 살짝 떨어졌다. 미즈키도 내 소중한 가족이야. 알고 있지? 에투알은 휙 얼굴을 돌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인간 중에는 미즈키가 내 유일한 가족이란다. 그래서 뭐? 살짝 무거운 공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이거 가져다 주겠어? 야이로 씨가 나에게 살짝 속삭여서 나는 방금 완성된 쌀가루 팬케이크와 커피를 도모야 씨 앞으로 가져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계산 말인데요. 이미 여동생분께 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도모야 씨는 커피값을 아까워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야. 아, 그랬군요. 다행이다. 동생과 만나면 고맙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직접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소라의 시선이 아플 정도로 나를 찌른다. 그래, 맞아. 지금은 도모야 씨와 에토알만의 귀중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꾼 나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네, 천천히 즐겨주세요. 카에 대한의 시간은 다시 느긋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오후 5시 반에 접어들 무렵 팬케이크를 깨끗하게 비운 에투알은 졸린 듯 꾸벅거리며 도모야 씨의 발치에서 둥글게 몸을 말았다. 도모야 씨는 에투알의 황금색 털을 상냥하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에투알, 앞으로 미즈키와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을 번쩍 든 에투알이 멀뚱거리며 되묻는 동안 나는 미즈키 씨를 만난 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우리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에투알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통 카에 대한을 찾아오는 반려동물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이다. 게다가 도모야 씨는 처음부터 계산을 미즈키 씨에게 부탁할 생각이었고 미즈키 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나에게 돈을 맡겼다. 만약 도모야 씨가 정말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에투알이 영혼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떠난 것은 에투알이 아니라 도모야 씨 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모야 씨는 에투알을 미즈키 씨에게 부탁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투알은 그런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빠, 언제 집에 와? 아빠가 없어지고부터 7일 동안 나는 계속 현관 앞에서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얌전히 있으면 분명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아빠 대신이라고 하면서 미즈키가 집에 찾아왔지만 역시 쓸쓸해. 아빠,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솔직하기 그지없는 무고한 목소리가 마음을 뒤흔든다. 기특하게도 현관 앞에서 주인이 돌아오길 계속 기다리는 에투알의 모습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왔다. 생판 남인 나마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도모야 씨로서는 예리한 칼날로 가슴을 찌르는 것만큼이나 아팠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돌아가서 널 꼭 끌어안고 싶었어.
하지만 그런 사소한 바람마저 이제 이룰 수 없게 되었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어. 내가 여기가 멈춰버린 것은. 그러면서 도모야 씨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야. 이해해 주렴. 그때까지 신이 나서 붕붕 휘두르고 있던 큰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서 에뚜알은 슬픔이 가득 담긴 눈동자로 도모야 씨를 바라보았다. 도모야 씨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듯이 진지한 눈으로 에뚜알을 마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에뚜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싫어! 아빠가 항상 그랬잖아. 언젠가 아빠에게 아이가 생기면 에뚜알이 지켜줘야 한다고. 류세이가 아빠와 미즈키를 사랑해준 것처럼 나도 언젠가 아빠의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싫어. 에뚜알은 끙끙 울면서 도모야 씨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미안해. 에뚜알. 미안해. 결국 도모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말았다.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아니,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모야 씨가 안심하고 황천으로 떠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러기 위해서는 에뚜알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도모야 씨는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남길 수가 없어. 잠깐만. 나는 슬쩍 소라 옆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있지, 소라. 도모야 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 왜 그런 걸 알고 싶은데? 혹시 7일 전 아니야? 그래, 그 말대로야. 죽은 지 7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황천으로 가야 하는 거야. 역시 그렇다면 그 일을 모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어이, 야히로, 너도 뭐라고 한마디 해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만 야히로 씨는 나의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직이 이렇게 물어왔다. 미노리 씨는 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뿐이에요. 후회? 누군가와 헤어질 때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고 남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다면 그만큼 멋진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도모야 씨와 에뚜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헤어지자라는 건가? 미노리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줍시다. 야이로는 항상 미노리에게 너무 무르다니까. 하여간 어쩔 수 없지. 그럼 30분만 기다려주겠어. 30분이 지나면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황천길 배웅을 시작할 테니까 그리 알아. 소라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카에데안의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나는 지금 전속력으로 숲속을 달려가고 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 숲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다. 나의 시야에는 100m 정도 앞에 있는 카페만이 들어왔다. 여기까지 오는데 약 10분, 남은 시간은 20분밖에 없다. 하는 수밖에 없어. 도모야 씨와 에뚜알을 위해서도 나는 굳게 다짐하고 문을 열었다. 내가 찾아온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카페의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있다. 미즈키 씨! 나는 도모야 씨와 에뚜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미즈키 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큼성큼 다가가는 나를 알아챈 미즈키 씨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노리 씨?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에게요? 이대로라면 도모야 씨는 크게 후회를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에뚜알도 마찬가지고요. 도모야 씨를 잊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즈키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카에데안까지 가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카에데안에. 하지만 저는 미즈키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말을 흐렸다. 그러나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다. 소라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미즈키 씨, 미즈키 씨도 지금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오빠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잠시라도 좋으니까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의 심정이다. 하지만 미즈키 씨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천천히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무리 괴로워도 웃는 얼굴로 보내주기로 해요. 후회를 아는 채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미즈키 씨라면 도모야 씨를 웃는 얼굴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한이 남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모야 씨가 다시 웃게 된다면 미즈키 씨의 후회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미노리 씨. 저를 카에대항까지 데려다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둘이 카페를 나선 뒤 미즈키 씨는 미노리 씨가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이제까지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라가 말한 시간까지 이제 15분 남았다. 내가 걸으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미즈키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오빠의 역할이었어요. 아침 식사라고 해도 살짝 태운 토스트에 요거트와 바나나 그리고 우유 한 컵 정도였지만요. 좀 타버렸어. 미안해.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태울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냉정한 눈으로 보고 있었죠. 철들 무렵에는 이미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 집은 다른 가족과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 준비, 세탁, 청소, 장보기 이것들을 모두 아빠와 오빠가 둘이서 해냈어요. 저는 아빠와 오빠가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비가 올 때 빨래를 베란다에서 들여놓는 정도나 도왔어요. 그것도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요. 류세이가 죽은 뒤 제가 쓸쓸해서 힘들어할 때는 아빠와 오빠 둘이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래도 수업 참관일 같은 때에는 크게 울어서 아빠와 오빠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오는데 나는 왜 엄마가 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에요. 오빠가 와줬어요. 오빠와 저는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일부러 학교를 쉬고 말이죠.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쫓겨날 뻔하면서도 오빠는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미즈키에게는 내가 엄마 대신이니까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참 철이 없었다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저와 오빠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과로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겨우 반년 만에 돌아가셨죠. 오빠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바로 취직해서 금전면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저를 돌봐주었어요. 낮에는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친구도 연애도 여가도 전부 희생하며 저를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죠. 미즈키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햇빛에 타서 새까매진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오빠의 희생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살던 고향집을 떠났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하면서 지냈죠. 그러다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밤늦은 시간이라도 오빠는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잠은 잘 자고? 몸이 재산이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구겨진 5,000엔짜리 지폐를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작은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취직해서 혼자 힘으로 방을 빌린 것은 20살이 넘어서였어요. 저는 간신히 오빠의 속박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때때로 잘 지내냐고 묻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시에는 이미 휴대폰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손으로 쓴 편지라니.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쿠키를 꼭 함께 보내왔어요. 그것도 50개짜리 큰 상자로.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로 가져가곤 했죠. 같이 나눠 먹을 생각으로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쿠키씨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고요. 하지만 덕분에 남편이 될 사람이 절 기억해 주었어요. 오빠와 같은 나이의 정사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냥한 점이나 술을 못 마시는 점도 오빠와 똑같아요. 제 쪽에서 먼저 반해서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물론 대답은 예스였죠. 그런데 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를 만나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자고요. 미즈키 씨는 카에데안의 간판 앞에 멈춰섰다. 나는 미즈키 씨 옆에 서서 가만히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그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갔더니 오빠는 거실에서 정좌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남편은 그런 오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요. 그때 오빠의 얼굴이라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문 채 우물우물 하면서 몇 번이나 눈을 끔뻑였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고 새빨개진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동생을, 미즈키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조금 고집이 세긴 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누구보다도 배려심 깊고 누구보다도 잘 웃는 아이예요. 부탁합니다. 평생 웃는 얼굴로 있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이때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오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반년 후 우린 결혼식을 올렸어요. 함께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오빠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행복하게 웃어줬어요. 정말 기뻤답니다. 다음은 오빠 차례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해져야 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한 직후 오빠는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에투알이에요. 어느새 2년 반이 지나서 지난주의 일이에요. 오빠로부터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에투알을 부탁해. 딱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요. 괴로워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필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구급차가 달려갔을 때는 스마트폰을 쥔 채로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바로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에투아를 데려오는 것과 한동안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서 지내는 것에 찬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에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오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서 어째서 왜 오빠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아니고. 모든 이야기를 끝낸 뒤 둑이 터진 듯이 흐느끼기 시작한 미즈키 씨를 나는 가만히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권했다. 도모야 씨는 언제나 미즈키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분명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는 것을 사과하지 말아요. 미즈키 씨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도모야 씨도 걱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래의 행복을 솔직하게 알려주면 돼요. 자, 같이 카페로 들어가요. 나는 미즈키 씨가 카페 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 뒤를 따랐다. 미즈키, 도모야 씨와 에투알의 시선이 미즈키 씨에게로 향했다. 도모야 씨는 처음엔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떠올렸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다. 타인인 나조차도 그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려 한다. 하지만 미즈키 씨는 눈물과 함께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은 뒤 딱 한 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서 이렇게 말했다. 오빠, 나 있잖아. 아기를 가졌어. 도모야 씨는 입을 우물거리면서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렸다. 미즈키 씨가 말한 대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도모야 씨의 눈동자에서 흘러넘치는 눈물이 매우 따뜻하다는 것은 입구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잠시 말없는 시간이 이어졌지만 도모야 씨다운 말이 귀에 들어왔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야 해. 몸이 재산이니까 말이야. 부모 대신 오빠가 여동생을 챙기는 말, 죽어서도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미즈키 씨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깨달은 나는 도모야 씨와 에투아르 근처에 자리를 마련해 미즈키 씨를 앉히고 물이 담긴 컵을 내갔다. 고마워요, 미노리 씨. 별 말씀을요. 짧은 대화가 끝난 후 복장을 갖춘 소라가 밖에서 카페 안으로 돌아와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천으로 갈 시간이다. 도모야 씨는 눈물을 닦고 표정을 다잡은 뒤 소라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소라의 뒤를 도모야 씨가 따라간다. 에투알이 굵은 소리로 짖으며 도모야 씨를 향해 달려갔다. 에투알이 말하는 힘을 잃은 것은 주인인 도모야 씨의 미련이 사라지면서 신비한 능력이 풀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에투알이 가지 말아요 라고 비통하게 울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도모야 씨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도모야 씨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에투알, 이것은 내가 내리는 최후의 명령이야. 알겠니? 도모야 씨의 눈앞에 얌전히 앉은 에투알은 혀를 내밀며 꼬리를 쳐서 답했다. 말은 못하지만 도모야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모야 씨는 에투알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미즈키의 아이를 지켜주렴. 알겠지? 그 목소리에는 후회나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매우 따뜻한 목소리였다. 도모야 씨의 기분이 전해졌는지 에투알은 몇 번 눈을 깜빡이고는 망설임 없이 짖었다. 에투알 역시 도모야 씨와 마찬가지로 기쁨이 가득한 밝은 미래를 느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 착하지. 나는 별이 되어서 에투알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미즈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해. 도모야 씨는 에투알로부터 눈을 떼고 이번엔 미즈키 씨를 마주 보았다. 미즈키, 고마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내 쪽이야. 오빠. 그렇지 않아, 미즈키. 우린 가족이니까. 너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네가 행복해져서 정말 기뻐. 고마워. 오빠. 미즈키, 괜찮아. 너도 분명 곧 알게 될 거야. 가족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힘내. 더 많이 행복해져서 나를 놀래켜줘. 사랑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띤 도모야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라의 바로 옆에 서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했다.
딸랑딸랑 도어벨이 울리고 문이 열린다. 먼저 소라가 밖으로 나가고 도모야 씨가 뒤를 따랐다. 잘 가. 고마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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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키 씨의 외침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작게 떨고 있는 미즈키 씨의 뒷모습과 그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에투아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가 아무리 후회뿐이라고 해도 괜찮아. 왜냐면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아무리 후회뿐인 인생이었다 해도 미래의 행복을 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미래를 이야기하자. 후회하지 않는 헤어짐이란 분명 그런 것일 거야. 도모야 씨와 소라가 숲 저편으로 사라진 뒤 몇 분이 흘렀다. 몇 번인가 심호흡을 한 미즈키 씨가 내 쪽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며 꾸벅 인사를 했다. 미노리 씨,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짓눌려 있던 후회와 아쉬움이 모두 사라진 모양이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후련한 표정이었다. 에투알, 자, 돌아가자. 미즈키 씨가 리드줄을 잡고 에투알을 이끌었다. 에투알은 얌전히 미즈키 씨의 명령을 따르며 예의 바르게 함께 저편으로 사라졌다.